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에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기상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요. 막바지 장마철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특보 이상으로 단계가 상향된 곳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폭염 상황 어떤가요? 예, 현재 영남과 동해안 그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 경보는 낮 기온이 35도의 안팎의 이런 기온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역시 낮 기온은 33도 안팎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낮 기온은 실제로 서울 33도, 춘천 34도, 강릉은 35도가 예상되겠고요. 광주 34도, 대구 36도, 울산도 34도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이나 호남 지역은 33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네. 영남 지역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를 넘는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폭염특보가 좀 확대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강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폭염주의보라든지 경보가 새로 또 내려지는 곳들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전원이 불쾌감이 드는 이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오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역시 강원과 영남, 그래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외선 지수가 역시 또 매우 높습니다. 오늘 내륙 일부에는 소나기가 좀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더위가 완전히 꺾인다거나 이러진 않겠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은 더 후텁지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충청도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 충청도 지역 그리고 이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시간당 90m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고 됐습니다. 또 200mm에서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쏟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수나 정전, 또 산사태, 이 고립 사고, 그래서 인명 피해도 상당히 좀 크게 났었고 현재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현재까지 청주의 피해 집계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청주가 480억 원으로 어제 얘기를 했었고 괴산군이 80억 원, 그래서 청주, 보은, 괴산, 증평, 진천, 그래서 이런 4-5개 시군에서는 피해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액이 집계가 되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피해 가정학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교과서 대금이라든지 교복비라든지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이런 것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굉장히 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또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주말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충청도와 경북은 엄청난 물난리가 났던 반면에 그 위아래 지역인 수도권과 경남은 푹푹 찌는 무더위가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기상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당장 주말만 보더라도 충청도하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에 걸쳐서 장마구름들이 형성이 됐었고요. 그 바로 위에 지역인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 지역인 전남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무더위, 그러니까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별로 기상 어떤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상청에서는 장마구름이 원체 좀 좁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올여름 장마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600mm가 넘게 비가 내린 곳들도 있고요. 또 400에서 500mm 정도 비를 기록한 반면 물론 남부지방에서도 200에서 300mm 정도 강수량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영남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경주라든지 합천 이런 지역들은 2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이나 또는 소백산맥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장마구름들이 이런 산맥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는, 그래서 마른 장마가 굉장히 극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과거와는 좀 다른 장마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고르게 비를 뿌렸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들은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워낙 가뭄이 극심해서 장맛비를 애타게 기다렸던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와도 너무 온 것 아닌가 싶은데 장마 막바지라는 얘기가 있던데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예, 우선은 현재는 장마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 있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마는 금요일 밤부터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요일 밤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토요일에도 서울과 경기 그리고 영서, 영동 지방 그러니까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역시 또 중부 지방을 걸쳐서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시 또 이제 장마 전선이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일요일에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걸쳐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장마는 7월 23일에서 24일경에 끝나는 경우가 평균적인 장마 종료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본다면 이 북한 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장마의 어떤 종료 시점을 나타내는 뭐 징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까지 올라간 것,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서의 어떤 고온다습한 세력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이제 장마 전선은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장마는 막바지에 들었다 이렇게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도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일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는 장마가 어쨌든 좀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마 막바지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앞으로 더위병 환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온열 질환자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예, 주로 온열 질환자는 7월 달부터 급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7월 달 말씀드린 대로 7월 중하순이면 장마가 끝나게 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 수도 7월 달부터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지금까지 404명 발생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사망자는 2명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온열 질환자가 2014년에는 500명에 조금 넘는 이런 온열 질환자 수가 발생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명을 넘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지금 4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여름철에 2,000명이 넘었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또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온열 질환자의 사망자의 42%는 만 65세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고령자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폭염에 계속해서 노출돼 있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온열 질환자의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역시 또 온열 질환자는 정오에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많고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더위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폭염에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